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6월 21일입니다. 한국 그리고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유익하고 재미있는 방송을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요사이 한국 사람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생각이나 태도를 보면은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41년생이니까 올해 만 81세를 맞습니다. 이런 분이 감옥 생활을 한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대통령이 되기 전의 사건으로 재수사를 받고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징역 17년입니다. 보통 징역 17년 정도면은 살인사건, 그것도 연쇄 살인사건 좀 저질러야 그 정도 형량을 선고받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재판 받고 있다가 일단 구속 기한이 만료돼 가지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법정 구속되었다가 이런 지금 기복을 남기면서 형이 확정되어서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동안 총 감옥 생활 기간이 한 3년쯤 될 것 같은데요. 나이 80대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걸 생각한다면은 사면, 복권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 찬성론이 높았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면 반대가 높아요. 이걸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거는 정말 좀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 뭐가 좀 꼬인 게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한국갤럽 조사를 보니까요.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반대하는 여론이 47%입니다. 찬성이 40%, 무응답이 13%였습니다. 특히 여성이 사면 반대가 아주 거셉니다. 남성은 44%가 사면 찬성, 반대 43%인데 여성은 50%가 사면 반대, 찬성은 36%입니다. 왜 여성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이렇게 싫어하게 되었는지, 지난 대선을 계기로 여성들의 좌경화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경향이 좀 두드러집니다. 60대 이상, 그리고 경상도 보수층에서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찬성률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떤 분입니까? 개발 시대의 신화적 존재죠. 30대의 현대건설 회장으로서 중동, 동남아시아를 누비면서 세계적 공사를 해냈고, 그리고 서울시장으로서는 청계천 재개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한국 대중교통 시스템, 버스, 지하철 등등을 연계시키는 아주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을 만든 것만 생각해도,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4대강 사업이라든지 금융위기 극복이라든지 이런 걸 종합하면은 이분을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일밖에 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일밖에 한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론이 이렇게 약한 것은 이분이 한 업적은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나쁜 점만 부각이 됐는데, 특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검찰의 수사를 받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투신 자살한 것이 좌파 진영이라든지 지금 민주당 지지 세력, 문재인 지지 세력의 원한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더라도 80 노인이 굉장한 업적을 남긴 분이 감옥 생활을 계속 하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반 이상 되면은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대한 좀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새삼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이명박 시대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몇 가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에서 2013년 사이 대한민국의 위상은 어떠했느냐? 이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자매 회사인 EIU가 매긴 민주주의 지표 랭킹이라는 게 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한국은 167개국 중 31등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20등이었습니다.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이 랭킹이 올라가지고 2010년에 한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해 조사에서 한국은 민주주의 랭킹에서 20등을 해가지고 22등을 한 일본을 처음으로 앞섰습니다. 이 말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민주주의가 발전했다 이겁니다. 노무현 때보다도. 그 다음에 삶의 질과 수준을 보여주는 UNDP 발표 인간개발지수 랭킹에서도 한국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최고로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7년에 180여 개국 중 26등이던 한국이 2008년에는 25위를 하다가 2010년에는 12위, 2011년에는 15등을 했습니다. 삶의 질이 세계에서 12등 되도록 만든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감옥에 있어야 되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환 보유고 1등은 뭐 지금도 그렇지만 당연히 중국, 2등은 일본, 한국은 8등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것 아닙니까? 소득 평등도 랭킹에서 한국은 136개국 중 28등이었습니다. 가장 평등한 나라는 스웨덴인데 소득 평등도 우수국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산 흑자율 랭킹에서 한국은 213개 나라 중에서 21등을 했습니다. 가장 건전한 재정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즘은 이게 상당히 악화됐습니다만 전력 생산량이 세계 10위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기준으로 외환 수지에서 가장 많은 흑자를 본 나라는 독일이었는데 2등은 중국, 3등은 사우디, 4등 러시아, 5등 일본, 한국이 221억 달러 흑자로서 17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청렴도에서 세계 2011년입니다. 183개국 중 43등이었습니다. 2009년에는 39등이었습니다. 가장 깨끗한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패를 극복하고 있는 나라로 랭킹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특히 2008년 세계적 금융위기를 잘 극복한 정부가 되었습니다. 그때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금융위기에 대응을 했는데 그때 이명박, 강만수 두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국제 위상에서 한국이 한 단계 올라간다. 그대로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가 한국이었고 그 뒤에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한국의 랭킹이 올라갔습니다. 특히 가장 권위 있는 랭킹으로 알려져 있는 삶의 질, UNDP 삶의 질 랭킹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12등을 하고 그 뒤에 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이 한국 현대사의
절정기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서는 안 되겠죠. 그런 절정기가 앞으로 더 와야죠. 그런데 그 뒤에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하강 곡선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조갑제닷컴을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기사를 제가 쓴 게 적혀 있습니다. 2008년입니다. 12월 3일 금융위기가 한창 진행 중일 때 강만수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초청 강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국가 순위가 바뀔 것인데 한국은 강대국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 라면서 경상수지의 흑자와 물가 안정이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이 중에서도 경상수지의 흑자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세금을 줄이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특히 감세가 세금을 줄이는 게 더 효율적이다. 세금을 줄여야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게 되어가지고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 그래야 세금도 많이 그치게 된다고 아주 피를 토하듯이 강조하던 그 연설이 생각납니다. 강만수 장관은 종합부동세 이 세제에 대해서는 어떤 문명 국가에도 없고 어떤 조세 논리로도 합리화할 수 없는 제도라고 맹비판을 했습니다. 금융위기가 세계 질서를 크게 바꿔놓을 것이다. 미국의 지도력이 약화되면은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아시아의 제조업 중심 국가가 영향력을 증대시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강한 기업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살아남는 기업이 강한 기업이 된다. 지난 한 30년 동안의 우리나라 경제 발전사를 보면 두 차례 큰 위기가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 위기, 그리고 2008년의 금융 위기, 이 두 위기를 한국은 잘 극복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1997년 이전의 삼성, LG, 현대는 그냥 인류 기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제 위기를 통과하면서 체질이 강화되어 가지고 완전히 글로벌 기업이 되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금 제조업체로서는 매출액 랭킹이 폭스바겐, 애플, 그 다음에 도요타 다음 4등입니다. 이게 바로 강만수 장관,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이 정치 지도력의 아주 슬기로운 대책에 의해서 기업도 덩달아서 잘 되었다. 그런데 참 강만수 장관도 감옥에 갔다 오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있고,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는 게 그분이 대통령 재직 시절에 저지른 무슨 부정부패라든지 반역이라든지 하면은 그나마 이해가 가겠는데 대통령 되기 전의 사건입니다. 그 중에 몇 개 사건은 이미 끝난 사건인데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청계천을 그리면서 아니 세계에서 대도시에 이런 좋은 장소가 어디 있느냐라고 감탄하면서도 80노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가두어야 한다. 그러면 형기 다 끝나고 나오면 거의 100살이 되는데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제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고, 일밖에 한 일이 없는 개발연대의 신화적 존재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복권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어서 촉구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